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현저인 장저용이라는 요 애매한 구조를 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현저인이라고 하는 거는 봄, 여름을 연상하면 좋고, 용이라고 하는 거, 용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여기다가 뭐죠? 현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가을, 겨울을 생각하면 좋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이라는 건 드러낸다는 거고, 장이라는 감춘다. 이건 대비가 되죠. 근데 인하고 용은 그렇게 명료하게 대비가 안 되지만은 앞으로 쓰일 것을 대비하여 여기다가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될 거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건 그 다음 봄에 활동할 때를, 액티비티를 위해서 여기는 좀 감춘다. 그 다음에 이 봄, 여름이라는 거는 어떠한 인의 그 모든 이 감각과 이 인의 그 덕성을 발현한다가 되겠죠. 봄, 여름은 아무래도 모든 게 발현하는 시기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만물을 고무하면서 거기다가 어떠한 에너지를 불어 넣어 주면서, 물론 해 같은 것만 해도 이건 무진장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아니야? 뭐 일방적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시공에서 우리한테 무진장의 그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방출하는 거는 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진정한 아가페라는 모델이라면은 해밖에는 아가페는 없다 이제. 모든 거는 주면은 받고 이러면서 순환하는 건데, 이 해라는 하나의 조건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그러니까 해에서 여기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는데, 거기서 생겨나는 이 포톤 하나의 그 광자가 지구까지 도달하는 게 한 8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8분에 도달하는 도달처가 어디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식물 세포에 내장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광합성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순환이 시작되는 건데,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일방적인 아가페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 현저인이라는 장저용도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의 어떤 이 순환이죠. 이렇게 받아서 감추고 그걸 다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만물을 고동시키는데, 이 고동을 시킨단 말이죠. 아주 이 고동이라는 말을, 중국말은 구동이라는 말 잘 쓰는데, 고동을 시키는데 성인과 근심을 같이 하진 않는다.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하고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처럼 예수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니까, 갈 운명이니까 가는 그 순간에 기뻐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서 절망적으로 주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느냐. 그 절망의 소리를 왜 외치느냐. 사실은 기독교가 그 한마디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건데 그걸 이제 마태가 받았고, 근데 사실은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한마디 때문에 기독교는 신학이 성립하는 거죠. 그 파라독스 때문에. 사실 예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나왔다는 게 뭐냐? 그 예수의 역사적 예수는 뭔가 지금 성서가 그리고 있는 신화적 예수와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인간으로 돌아가서 인간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죽을 때 자기도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 사람의 자식이라잖아요. son of man, 인자라는 말을 인자라고 썼지만은 이 말이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나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사람의 자식으로 살고 사람의 자식으로 죽었다. 그 예수는 제가 보기에 항상 기독교의 밑바닥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방사상에는 불여 성인 동무라고 했는데, 성인은 이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걱정하는 사람인데, 걱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준다 이거야. 그거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그냥 그 태종이 그냥 기우제를 그냥 지내느라고 비 좀 오게 해달라 아무리 외쳐도 비가 안 오는 거죠. 벌써 저기서 우리가 아주 절절히 느낀 거 아니에요?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천지는 인자하지가 않다. 인간의 소망에 따라서 움직여주질 않는다. 그렇게 보편성이 있고 그렇게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동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천지가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인데 이 추석 휴 연휴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는 것도 보통 성의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1, 2만 명이 이러한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이 강의를 이렇게 어려운 철학 강의를 일주일에 3번씩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꼭 듣는다 하는 이 사태가 뭐 김어준 프로나 이런 것처럼 뭐 100만을 보는 프로도 있지만은 거기 100만 명하고 우리 1만 명하고는 이게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래도 요거는 지속을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제자들이 이제 추석이라고 인사를 와요. 인연이 많으니까 와서 하는데 올해는 와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려, 근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 우려를 걱정입니다. 이게 뭐가 걱정이냐?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 임기대로 다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습니다. 공통으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최소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봐야 그래도 한 18%는 된다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을 내가 다 친구로 가지고 있질 못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만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100%가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왜 망하냐 이게 다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 이라면은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간첩이 너무 많다. 간첩이 뭐냐? 이게 간첩이란 개념이는 뭐 그 이상한 요새같이 이렇게 정보가 옛날같이 뭐 첩보 전쟁 같은 것도 요새는 없고 근데 뭐 때문에 간첩이 그러냐? 근데 이게 사실은 일제 36년에 이 식민지라고 하는 이 역사가 아직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36년의 일제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체험이 있거든요. 우리 민족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반일 종족주의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제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조선 왕조가 워낙 썩었으니까 워낙 부패고 썩었고 없어질 게 없어졌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일본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를 부지런하게 건설하는데 공헌을 했다. 공장도 세우고 철도도 만들고 뭐 도로도 닦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근대화의 기초를 이들이 놓았다. 그러면서 거기서 협력하고 산 사람들이 뭐 일진회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는 역사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친일파로서 잘 살았거든. 거기 협조하면서. 근데 해방 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북한에서는 물론 다 쫓겨났지만은 남한에서는 소위
반민 특위라고 하는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는 그거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다가 다시 다 결국 이승만 정권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승만 정권의 권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친일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에 사라지질 않았고 그들이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군림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근에 뭐 진보 정권이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좀 하락됐다가 윤 정권이 등장을 하니까는 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모든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걸 저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상가로서 일방적으로 무슨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역사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갈망했던 거는 자유였단 말이에요. 이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도 자유롭게 우리가 민족 자결 원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자. 그리고 뭐 유관순 누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서 1년 동안 외친 것으로서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는 암리차르 그 다음에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고 중국에서는 오사 운동이 시작하고 우리 3.1 운동이라는 3.1 만세 혁명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3.1 만세 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그러한 나름대로 보편사적인 세계사의 흐름에 참여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일 종족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그게 종족주의가 아니라 반일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성을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1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본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얼마든지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협력하면서 살아서 형님 좋고 뭐 동생 좋고 다 같이 뭐 미국이랑 같이 해서 산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일본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독일만 해도 전 세계를 향해서 브란트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유럽 사회에서 그렇게 그 나치가 나쁜 짓을 했어도 존경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 국민들에게 일체 나치적인 사유를 못하게끔 모든 거를 차단시키고 역사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질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고 한국하고 독도를 쳐먹으려고 지금도 전혀 자기들 반성이 없이 그런 반성 없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을 하고 굴욕적으로 독도도 갖다 바치자. 독도를 갖다 바치자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가 있겠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불리하게끔 다 일본 놈들이 사전 작업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가담하고 있는 간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독도를 한미일 군사동맹의 중심 거점으로 삼아서 북한을 공격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독도를 우리가 독점하지 말고 한미일의 공유 해상 공유 거점으로 만들자.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한미일 군사 동맹을 공조가 아니라 이건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군대가 와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를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현 정권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셔야 할 거는 이런 역사를 다시 만들면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친일파로서 잘 살았던 사람이 지금 불명예스럽게 산다고 하는 이거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왜 나도 한국 사람으로 조선 역사에서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대접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와 같은 상태를 일본의 지배를 부활시켜서 한국 역사를 비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근에 그 만해를 지금 저술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가슴이 그냥 찢어지게 아파요. 왜냐면은 만해라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위대한 시인인지 몰랐거든. 근데 그 시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그 시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고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그 수준이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최근에 제가 이 만해의 만해의 그 작품과 모든 그 만해 전집을 전부 읽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이 지금 오늘로써 제가 한 1200매를 쓰고 나왔는데 한 1600매 정도까지 쓰고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그 담긴 그 사람의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1919년부터 3년 동안 감옥 민족 그 대표로 그 독립선언서에 사인했기 때문에 꼬박 3년을 살거든요. 근데 그 꼬박 살면서 불교적인 이 선이라고 하는 이거를 진짜 그 감옥에서 내가 왜 감옥에서 이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하느냐. 우리 민족은 이 민족 자결의 의지가 있고 모든 걸 자유를 갈망하고 그런 걸 향유할 만한 실력이 있고 모든 게 갖춰진 민족이고 이 역사와 이게 있는데 왜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3.1운동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이 선정에 단련된 이 정신으로 소위 말해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불과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2개월 동안에 군말이라는 서론이 있고 그 안에 88개의 시가 들어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독자들에게 하는 거 아주 90편의 방대한 시를 2달 안에 쓴 거예요. 이게 저희 명절이고 그러니까 이 공부보다 이 다음 시간에 이 양반이 88수 중에서 제일 긴 시가 하나가 있는데 자수가 제일 많아요. 88개의 수인데 논계의 애인이 되어서라는 시인데 나는 내 인생에서 이 논계라고 하는 시가 1922년에 수주 변형무 선생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강낭콩 뭐 양귀비꽃 뭐 그 시 있잖아요. 시가 나는 마녀보다 뒤늦게 나온 건 줄 알았더니 3년이 빠르더라고.
1922년에 나왔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때는 뭐 20살, 20살 청년인데 이 양반은 50이 벌써 넘었고, 그런데 그게 먼저인 줄은 난 몰랐어요. 근데 이 논계라는 시가 님의 침묵에 있는 논계라는 시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연구를 못했어. 그래서 논계 하나만은 내가 좀 여기서 미리 강의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석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친일파 밀정들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 구체적인 밀정이 숨어 있다. 이 사실을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서 이 구국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논계를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